이번 시간에는 중국 동포들에 대한 한국의 시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각이 고정적인지 아니면 변화됐는지 그런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국 동포, 물론 이 수업을 듣는 분들이 한국인일 수도 있고 또는 외국분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동포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중국 동포들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 그 이미지는 어떨까 하는 것이죠. 2019년에 재동포재단에서 내국인들의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조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거주 국가별로 재외동포에 대한 호감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가장 호감도가 높은 것은 재미동포, 즉 미국 출신들의 동포가 44%로 호감도가 높았습니다. 그 다음이 유럽 지역의 동포들. 중국 같은 경우에는 10.9%가 호감도를 가지고 있어서 10명 중 1명 정도가. 근데 이것은 일본보다도 약간 높은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론조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특히 2019년도에는 일본에 대한 반일적인 감정이 또 많을 때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의 국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복수응답을 시켜봤더니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일본보다 낮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 말은 중국 동포들에 대해서 호감도가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럼 이러한 중국 동포들이 거주하는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어떤가? 이 젊은 세대라고 하죠. MZ세대. 이 젊은 세대들이 국가 선호도를 얘기할 때 어떤 나라를 좋아하느냐 했을 때 지금 2021년도에 있었던 조사입니다. 가장 싫어하는 국가가 중국으로 나왔고요. 특히 18세에서 24세 같은 경우에는 10명 중 6명이 중국을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일 감정보다도 중국에 대한 감정이 더 안 좋다는 거죠. 또 2021년에 한국일보가 여론조사를 한 걸 보면 2030 세대의 주변국 호감도에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미국, 북한, 중국, 일본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대랑 30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제일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보다도 낮습니다. 2019년부터 21년까지 다양한 조사를 보면은 최근에 중국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중 감정, 또 특히 젊은 세대들의 반중 감정, 중국 동포에 대한 선호도, 이런 모든 면이 사실상 안 좋다는 점이죠. 제가 2020년 2학기에 인하대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 당시 수업을 듣던 33명 학생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조선족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부정적인 답을 했습니다. 무서워요. 범죄. 더러워요. 싫어요. 몰라요. 관심 없어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으로 혹시 조선족 친구가 있나요? 했더니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럼 혹시 조선족을 만나본 적 있나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족을 만나본 적도 없고, 물론 친한 친구가 없는 건 또 그렇지만은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왜 조선족 하면은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랐을까? 학생들은 그냥 그런 생각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은 뭐겠어요? 한국 사회에서 조선족, 중국 동포를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 학생들에게 그대로 투영된 거죠. 그것이 언론에 나오건 어쨌든 간에요. 그런데 우리가 중국 동포를 바라보는 한국의 시각이 시기별로 변해왔습니다. 이미 수업에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한국이 중국과 수교하기 전에는요, 북방동포, 공산권동포 그러면서 사실상 한국, 한반도인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동포적인 시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한중수교가 1992년에 이루어지면서 친척 초청 등으로 이제 중국 동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조선족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족들이 저임금 노동자로서 불법 체류자로서 이렇게 있게 됐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은 굉장히 온정적이었다는 점입니다. 아, 중국 동포들이 사회적 약자구나. 지원 대상이구나. 그래서 많은 지원 단체들이, 시민 단체들이 생겼고 중국 동포들이 재해동포법에서 배제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중국 동포들과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동포들에 대한 시각이 강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2010년 정도가 지나면서부터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중국 동포들의 인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중국 동포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것이죠. 또 중국 동포들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중국 동포들의 집거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집거지는 그쪽의 주민들과의 접촉되는 하나의 커뮤니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매스미디어에서는 중국 동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2016년부터 사드라고 하는 고고도 미사일을 배치하면서 한중 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중국에 대한 반중 정서도 한국에서 높아지게 됩니다. 2010년도 이후에 중국의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면서 애국주의, 중화민족 이런 것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 동포에서도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정적인 여론은 어떻게 보면은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 정착하게 되면서 주민이 되면서 인구가 늘면서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되면서 거기에 한중 관계의 파탄이 되면서 특히 여론, 언론들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데서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2010년도에 영화 황해라고 하는 데서 조선족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내용, 여기서 이제 혐오에 대해서 시작이 됐다. 얘기들 많이 얘기합니다. 특히 오원춘 사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조선족과 외국인 노동자들을 범죄에 연관된 집단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부각시켰고요. 사드 배치는 중국 사람들 전체에 대해서 그러면서 중국 동포가 조선족으로서 외국인 노동자로서 중국인이기 때문에 이제 동포에서 중국인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2017년에 영화 청년경찰과 범죄도시가 한국에서 굉장히 히트를 치게 되면서 조선족에 대해서 하나의 범주화된 인식, 스테레오타입적인 인식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범죄라고 하는.
좀 실제적인 측면에서 범죄는 그렇게 높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인식은 부정적이었다는 겁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 국면에서 중국에 대한 반중 감정이 높았고 여기에 총선에 중국이 개입했다 하는 의견이 나오면서 사실 여부를 떠나서 더욱더 부정적인 의견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10년도부터 중국 또는 중국 동포에 대한 혐오가 점차 커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의 인식은 어떻게 보면 중국 동포 자체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기본적으로는 한국이 중국 동포를 바라본 그런 제도적인 차별, 모순, 그 속에서의 중국 동포 사회가 자라난 측면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인식에 있어서 정말 동포로 바라보는 것인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한중 수교 전이나 한중 수교 후에 동포에 대한 그러한 온정적인 시각들이 2010년 이후에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또한 중국 동포들의 변화보다도 한국에서의 변화인 거죠. 또한 특히 중국 동포들이 한국의 변화에 의해서 동포에서 중국인으로 가게 되니까 점차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중국 동포를 바라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것은 중국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한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 중국 동포들을 맨 처음에는 한민족의 일원으로서의 동포라는 생각 속에서 특수하게 취급했다가 점차 중국이 강대국이 되면서 중화민족의 일원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한중 관계에서 충돌로서 나타났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교과서에 윤동주 시인의 시가 실려 있을 정도로 소위 민족적인 시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진에 보듯이 윤동주는 태어나기를 간도라고 알려져 있는 지금 연변조 자치수에서 태어났는데 여기에 중국 조선족 시인으로 표기가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중국 조선족이 뭐냐? 동포냐? 외국인이냐? 현지 향토 작가인 박아무개 씨는 우리는 한국에 입국할 때도 외국인으로 취급받는다. 한국에서는 한민족이라고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이방인이다. 일전에 한국에서 상을 준다고 해서 들어간 적이 있는데 수상소감을 말할 때 중국에 사는 조선족이라고 소개했다. 이게 우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중국이 중화민족론을 내세우는 것과 함께 한국에서의 동포, 외국인 문제, 이것은 한국 시각에서 바라보는 부정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조선족은 동포가 아니다. 한국말을 하는 중국인일 뿐이다. 이런 시각까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중국 동포들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점차 동포인 중국 동포들을 중국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중국 동포에 대한 이미지에 영향을 미친 것은 2012년에 오원춘의 살인, 아주 잔인한 살인, 토막살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바라보면은 우리가 중국 동포를 동포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외국인 인력으로 바라본 것 아니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신분증에 나타납니다.
중국에서는 조선족이 55개 소수민족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름을 표기할 때 한국말, 거기서는 이제 조선어라고 하죠. 그렇게 한국어로 이름을 표기합니다. 물론 중국어로는 이름이 다르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영어로, 중국어로 된 것을 영어로 표현하면서 한국계 중국인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중국에서도 한글 이름을 쓰는데 왜 한국에서 우리를 한글 이름 못 쓰게 하느냐. 내 이름이 원래 있는데. 일제시대 때에 창씨 개명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왜 우리를 그렇게 만드느냐 하는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동포들도 외국인 등록증에 한글 이름을 표기하게 된 것이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중국식 발음의 영문 이름으로 표기가 되고 모든 문서에 그렇게 써야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 동포의 한국 사회에서의 인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변모가 되었고 지금은 좀 더 부정적 인식이 강한 그런 측면이 있고 이 부정적 인식이 중국 동포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한국에서의 여러 가지 차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